아버님, 상견례 자리에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시는데 택시 타고 오신 거 아니죠? 내 택시가 어때서 그러냐? 이걸로 애들 다 먹여 살리고 결혼도 시키는 거야. 아버님,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부끄럽게 어휴.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호입니다. 올해 65인데요. 평생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얼마 전 있었던 상견례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거든요. 제 아들 민수가 올해 32인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평생 혼자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상견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됐어요. 민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상견례 날 택시로 오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몰고 다닌 택시인데 그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택시로 오시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콕 하고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아가씨는 제가 며느리로 맞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택시를,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른 차로 갈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 택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웠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돈을 벌었는지,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럽다니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택시기사라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게 자식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었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좀 예민할 수도 있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씁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한 직업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요. 그 생각을 하니 잠은 더욱 오지 않았고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도 닦았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출발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아닌 아들이 빌려준 차를 타고 말이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식당이었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긴장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후 수진이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차분하고 점잖아 보이셨어요. 저도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박재호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처음에는요. 수진이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택시 운전을 합니다. 30년 넘게 했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표정 속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민수도 눈치를 챘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그런데 저는 대화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자꾸만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시선 속에는 뭔가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혹시 상견례 오실 때 택시로 오신 건 아니시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서 민수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냥요, 제가 체면상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호텔 앞에 택시가 서 있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지난 며칠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제가 평생 일한 직업입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를 참으려고 애썼지만 감정이 실려버렸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라는 게 그렇게 창피하십니까? 제가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게 부끄러우니? 내가 이 일로 너를 대학 보냈고 지금까지 키웠는데 말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제 아들조차 며느리 편을 들고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오해라니요. 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제 직업이 민망하다고 했잖아요. 식탁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핸들을 꽉 쥐고 숨을 골랐습니다. 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오버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당당해.
내 직업은 부끄럽지 않아.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요. 속으로는 아들에게 손주와 딸을 위해 계획했던 일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만 옛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일들이요. 제가 밤새 택시를 몰면서도 아침이면 꼭 아들 도시락을 싸주던 일, 학교 운동회 때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갔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어요.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밤을 새워 손님을 태우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어요. 이 돈이면 아들 부부가 살 만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상견례 다음 날쯤 아들한테 깜짝 선물처럼 말해주려고 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걸로 집 한 채 마련해라.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는 아들 얼굴을 상상하면 저는 기뻤어요.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고마워할까. 며느리도 분명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통장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줘야 하나? 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손주가 그 집에서 자랄 건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결국엔 자식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수척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더라고요. 들어오지 그래.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을 못 꺼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이어갔어요. 수진이가 체면을 좀 많이 따지긴 하는데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해서 그랬대요. 긴장해서 그랬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말이 되니? 사람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긴장해서라고?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못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사과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이놈이 앞으로 저 여자랑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도 됐고요.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그걸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본래는 내 신혼집 마련하라고 평생 모은 돈이다. 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통장을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근데 말이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구나. 이걸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네 키우느라 이 돈 모았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택시 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런데 그게 부끄럽다는 며느리한테 이걸 줘야 되겠니? 저는 침묵했고 민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 부자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너무나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건 아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 돈 정말 저희한테 주시려고 모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0년 넘게 모았다. 네가 결혼하면 집 한 채 사주고 싶었어. 그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지금 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민수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하지만 말이다. 내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너도 알잖니. 택시기사라는 게 창피하다고 했어. 호텔 앞에 택시 세우면 민망하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으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말이다. 네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데 네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게 날 더 서럽게 만들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도로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 안 줄 거다. 민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괘씸해서 못 주겠다. 날 그렇게 무시하고 내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사람한테 이걸 줄 수는 없어. 아버지, 제발.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한테 제대로 얘기할게요. 다시 사과하게 할게요. 사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과한다고 달라지니?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네 아버지가 창피한 사람이야. 그게 사과로 바뀌겠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편견이 한두 번 사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다. 저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니도 마찬가지야. 니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안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네 여자친구한테 뭐라도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됐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도 다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날 보는지.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돈으로 마련하든 대출을 받든. 나는 이제 모르겠다. 아버지,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한테 효도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했어. 네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소개해줬으면 했단 말이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날 이해한다면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해. 네 아버지는 택시기사지만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마.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나도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민수는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한테 구걸하듯 인정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 삶이, 제 직업이 당당하다는 걸 아들이 진심으로 이해할 때까지는 저도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택시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제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할 손님을 기다리면서요. 결국 상견례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저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랑 다시 얘기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그런 문자들이었죠. 저는 그래, 알았다라고만 답했어요. 사실 그 한 달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건 아닌가, 아들의 행복을 제 자존심 때문에 망치는 건 아닌가. 밤마다 택시를 몰면서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손님 한 분을 태웠는데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이시더라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면을 너무 따져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기사님.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땐 받아줘야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결국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여위고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아버님을 정말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 오빠한테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사셨는지.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체면만 따지고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아버님의 땀과 노력으로 민수 오빠가 자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날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민수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후회하는 건 좋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제가 똑바로 말할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 직업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닐까? 수진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마음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진심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이 돈 말이다. 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장 주진 않을 거야. 민수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니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볼 거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니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 싶으면 그때 줄게.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저는 더 말을 이었어요. 결혼식 날 내 택시 타고 갈 거야. 호텔 앞에 당당하게 세울 거고, 그게 싫으면 이 돈은 없는 거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민수를 쳐다봤고, 민수는 수진이를 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요. 그게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먹한 구석이 있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택시를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날 저는 당당하게 호텔 앞에 차를 세울 겁니다. 제 아들을 태우고 며느리도 함께 태우고 말이죠.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게 부모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무례함을 덮어주는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기다리면서 자식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로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도 저는 밤마다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마다 느껴요. 이게 제 삶이고 제 자랑이라는 걸. 그 마음만큼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